오늘은 초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글씨면 초금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소리내어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초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음절을 작게 쓴 글씨를 초금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받침 역할에 해당한다. 다음에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나는 음을 초금이라고 한다. 이 초금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 음절, 한 박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특징을 우리말로 적혀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초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어 속에 이렇게 작게 쓰여진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초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초금이 단어 속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요 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번 시간에 우리 단과 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은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몇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10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행부터 해가지고 와행까지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카행이 있고, 사행이 있고, 타행이 있고, 파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한 행에는 몇 개의 음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5개의 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카행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카, 키, 쿠, 케, 코 5개의 음을 생각해야 되고, 사행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 시, 스, 세, 소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고, 타행일 경우에는 타, 치, 츠, 데, 도, 파행일 경우에는 파, 피, 푸, 페, 포 5개의 음이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초금은 여기 보세요. 위에 세 번째 보면 뒤에 오는 자의 영향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말에 무슨 역할을 한다? 받침 역할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말의 받침인데 몇 개의 받침으로 소리 나냐? K, S, T, P로 소리 납니다. 즉 4개의 받침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K는 기역이라고 보면 되고, 때로는 기역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S는 시옷의 받침으로 소리나고, T는 티것이나 디귿으로의 받침으로 소리나고, P는 피엽이나 피엽으로 받침의 소리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오는 영향을 받는다? 뒤에 오는 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뒤에 뭐가 와 있었나요? 청식 볼까요? 코라고 되어 있죠. 자, 코는 무슨 행에 있나요? 이렇게 카행이 있는 글씨입니다. 그렇죠? 카행이 실 경우는 뭐로 소리 나라는 말입니까? K로 소리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일본식으로 한번 포기해 볼까요? GA가 되고, 다음에 뭐가 됩니까? KO, 다음에 U가 되겠죠. 자, 받침은 뒤에 오는 자가 코가 있으니까 뭐로 소리 납니까? 이렇게 K로 소리 나겠죠. 자, 한국식으로 표기해 보면 가에다가 K에다가 다음에 꼬 돼 있고 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받침으로 결정된 것은 앞자의 받침으로 가서 소리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 이렇게 되겠고, 꼬,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각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받침으로 소리 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받침으로 소리 난 것은 우리나라는 한 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받침을.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받침을 한 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음절의 차이에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보면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받침을 1박으로 주준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세요. 이것이 각대가 한 박 되고 두 박, 세 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은 세 박이 됩니다만 일본은 몇 박이 된다? 네 박이 된다. 그래서 읽을 경우에도 한 박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줘야 돼요. 읽었죠? 깎고, 깎고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사행이 왔습니다. 그렇죠?
뒤에 세가 와가 있네요. 쌓인 글씨입니다. 뭐로 소리 나는 말이에요? S로 받침으로 소리 나라. 그러면 적어보면 KE가 되겠죠. 다음에 SE, 다음에 KEI가 되겠죠. 자, S 보니까 뭐로 소리 나라? S로 소리 나는 거예요. 이또 마찬가지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소리 내보면 보세요. K에다가 시옷에다가 세, 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것이 한 박을 소리 내지 못하니까 앞자에 받침을 가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새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새끼가 되는 거 세 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한 박의 의미가 느낌이 나게끔 읽어줘야 돼요. 읽어보면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석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타행도 마찬가지. 뒤에 뭐가 왔습니까? 쯔가 와가 있죠. 타, 찌, 쯔가 오니까 뭐로 소리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티것으로 소리, T로 소리 나겠죠. 그럼 앞에 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미쯔, 미쯔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자, 파행칸 볼까요? 뒤에 뿌가 와가 있죠. 뒤에 푸가 와가 있으니까 피업으로 소리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업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에다가 피업으로 가니까 깁 이렇게 되겠죠. 한 방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라. 기쁘, 기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초금의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얘 볼까요? 자, 마쓰구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마쓰구라는 단어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마쓰구라는 단어인데,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초금 뒤에 뭐가 와가 있나요? 스가 와가 있죠. 쓰니까 뭐로 소리 납니까? S로 소리 나야 되겠죠. 앞에 적어보면 마에다가 스구에다가 S로 소리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식으로 표기해버리면 마에다가 시옷에다가 스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침으로 결정된 것은 앞자의 받침으로 가서 소리내 읽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쓰구 되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한 박, 두 박, 세 박이에요. 일본에는 뭐예요? 이 받침도 한 박으로 치준다. 그래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의 소리 박이 다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을 경우에 한 박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줘야 돼요. 읽을 경우에 마쓰그, 마쓰그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나또라는 거 한번 볼까요? 나는 뭐예요? NA가 되고 다음에 뭐입니까? TO가 되고 우가 와 있죠. 자, 여기 타행에 또가 와가 있네요. 그럼 뭐로 소리 내야 됩니까? 티것으로 결정되겠죠. 자, 이거로 한국어로 적어보면 나에다가 티것에다가 또예요. 또 우가 되겠죠. 그러면 앞자의 받침으로 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낫또 우가 됩니다. 자, 한 박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줘야 되겠죠. 낫또 이렇게 됩니다. 다음 거 가볼까요? 다음은 니요. 다음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있죠. 자, 뒤에 키가 왔으면 초금 뒤에 키가 왔으니까 카행이죠. K로 소리 납니다. 우리나라 하면 니에다가 키역에다가 키가 되겠죠. 자, 이것은 앞자의 받침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니키 이렇게 되겠죠. 니키 이렇게 됩니다. 읽을 적에 한 박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니키라는 뜻입니다. 일기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잡지라는 단어입니다. ZA가 되겠고 다음에 SHIC가 되겠죠. 자, 뒤에 무슨 행의 글씨가 와가 있나요? 사행의 글씨가 와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S가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표기해 보면 자에다가 시옷에다가 시가 되겠죠. 시. 자, 앞짐의 받침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시 이렇게 되겠죠. 한 박의 느낌이 나도록 읽어준다. 자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가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가 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PA 파 이가 있죠. 뒤에 무슨 행이 와 있나요? 파행이 와가 있죠. P로 소리 나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에다가 피업에다가 파에다가 이가 되겠죠.
그러면 앞자의 받침을 합니다. 어떻게 된다? 입 되겠죠. 이가 되겠죠. 그래서 한 음이 소리 나게끔 이빨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뒤에 무슨 행위 글씨가 왔나요? 조금 뒤에 사행의 글씨가 와 있다. S가 되겠죠? 그럼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다가 시옷에다가 사에다가 이가 되겠죠. 그럼 읽어보면 이살 이렇게 되겠죠. 이살이라는 뜻은 한 살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거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되겠고 다음 뭐요? 카가 되겠죠. 뒤에 무슨 행위 글씨가 와 있나요? 카행의 글씨가 와 있죠. K가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쓰면 K에다가 기역에다가 카가 되겠죠. 그럼 앞자의 받침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객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 돼 있었고 뒤에 태가 있습니다. 자, 뒤에 타행이 왔습니다. 뭐가 소리입니까? T로 소리 납니다. 그렇죠? 아에다가 시옷이 되겠죠. 사 맞네요. 사에다가 티것에다가 태가 되겠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삿대 이렇게 되겠죠. 아삿대 이렇게 됩니다. 아삿대 모래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켄이라는 비누라는 뜻입니다. 자, 세에다가 다음에 케에다가 N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K가 와 있습니다. K가 되겠죠. 자,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에다가 기역에다가 K에다가 이게 맨 끝에 이게 응이 놓을 때는 영어로 소리 내주면 됩니다. 그럼 앞자의 받침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깽 이런 식으로 소리 납니다. 읽으면 세깽 한 음절이 소리 나줘야 됩니다. 세깽 비누라는 뜻입니다. 다음 즉시라는 뜻입니다. SA가 되겠고 다음 뭐가 있습니까? 소니까 SO가 되겠고 다음에 KU가 되겠죠. 자, 뒤에 소가 와가 있네요. S로 소리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에다가 시옷에다가 소에다가 쿠가 되겠죠. 자, 앞자의 받침을 가서 읽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 소, 쿠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음이 소리 나게끔 읽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속구 이렇게 읽어야 된다. 사속구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초음의 읽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받침으로 결정된 것을 일본에서는 한박으로 치주고 우리나라는 한박으로 치주지 않는다. 그래서 박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발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초음과 마찬가지로 받침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이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초음처럼 읽기와 쓰기 연습이 있습니다. 발음도 읽기와 쓰기 연습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반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할 경우 완성해서 지참해서 등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